검진을 이제는 받고 있나요? 이제 우리가 일반 건강검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 잠깐 보실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균남 대표님. 이게 보이시죠? 예, 잘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하나로 의료재단이라는 데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건강검진에 대해서 다양하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검진 하면 종합건강검진, 뭐 특화, 또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이 있고요. 또 이제는 제조업체 유해 요인에 노출되는 분들은 이제 특수건강검진이라는 걸 하고요. 또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채용 시에 채용 건강검진이라는 걸 해요. 그리고 또 오늘 처음 봤는데 이민이나 유학, 해외 취업할 때도 이런 건강검진을 하고 또 부분 검진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건강검진이 이렇게 세분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종합검진을 제가 클릭해봤더니요. 20대 이상의 한국인에게 가장 취약한 각종 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망률을 잠깐 보면은요. 2021년 사망 원인 통계예요. 그래서 1위가 악성 신생물 해서 암. 또 그 다음에 이제 심장질환. 과거에는 우리가 3위가 뇌혈관 질환이었는데 이렇게 최근에 순위가 바뀌었더라고요. 폐렴. 아마 코로나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5위가 자살, 6위가 당뇨병, 7위가 알츠하이머병, 치매죠. 그 다음에 8위는 간장질환, 9위는 폐혈증, 10위는 고혈압성 질환으로 아주 암이 160일 이게 이제는 엄청난 숫자죠. 이게 이제는 보통 2, 3, 4위를 합친 그런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암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종합검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검진은 되게 이렇게 취약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문진과 진찰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신체 계측이라고 해서 키, 체중, 허리둘레. 그래서 이걸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비만이죠. 내가 비만인가, 네,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나,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혈압 측정은 이제 고혈압인지, 네, 그 다음에 시력 청력은 시력이 저하라서 뭐 저기 안경을 맞춰야 된다든가, 청력 측정은 이제 난청이 있나, 그렇죠? 난청이 있는데 크게 뭐 질환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청기 뭐 이런 것들을 또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흉부 방사선과 촬영,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으로는 폐질환이라든가 뭐 결핵,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검사는 이제 당뇨, 또 신장질환 뭐 이런 것들. 또 혈액 검사에서는 이제 혈색소 빈혈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공복 혈당은 당뇨병. 또 여기 이제는 간에 있는 효소예요. AST, ALT, 감마, GTP는 이건 간장 질환, 간염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혈중 크레아틴인가 신사구체율 그래가지고 요거는 신장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강검진, 그래서 치과적인 문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뇌심혈관 질환 위험 평가, 그래서 문진과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람이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도, 건강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나 이런 걸 평가하는 걸 얘기하는데, 네,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검사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 원인의 1위인 암을 확인하기는 참 어렵죠. 네.
그래도 뭐 신장에 이상이 있다? 그래서 뭐 추가 검사를 했는데 신장암이다. 이렇게 확인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빈혈이다. 빈혈의 원인이 뭘까? 이렇게 검사하다가 뭐 위암이다. 뭐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폐에 이상한 음영이 보인다. 2차 정밀 검사를 했더니 폐암이다. 이렇게도 몇 가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검사 항목은 추가 항목이래요.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이렇게 연령에 따라 추가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콜레스테롤 계통, 지방 검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지혈증 뭐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B형 간염, B형 간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골밀도, 골다공증, 또 인지기능 장애. 그래서 연령에 따라 이렇게 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요즘 이제는 아까 순위에서 이제 5위가 자살이었죠. 5위가 이러다 보니까 우울증 이런 것도 이제는 문진을 통해서 검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구강검진은 치면 세균막 검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치석 이런 것들을 이제 세균 덩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나 확인하고 이제는 뭐 스케일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구강 질환을 예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도 여기 암 검진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만 40세 이상은 2년마다 위암, 또 만 50세 이상은 그러니까 분변 자멸 검사라고 해서 대변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있다. 이러면은 또 이제는 2차 검사 좀 자세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조영술이라든가 내시경, 또 간암 같은 경우도 만 40세 이상의 남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유방암도 유방 촬영으로 또 자궁암. 그래서 일부 암에 대해서도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건강검진이 보니까요. 아까 그 법에서 건강검진법이라고 있었죠. 그 이제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을 할 때 법이 우리가 멀리 떨어진 것 같지만 모든 것은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검진을 제가 알아봤는데요. 건강검진은 이제 국가검진이 아까 조금 이렇게 뭐 완벽한 검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스크리닝이라고 그래요. 체에 걸러내는 거예요. 요 이상한 사람을 조금 걸러낸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좀 취약한 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는 조금 무시하고 국가검진을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국가검진을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년도에 받고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년도에 받게 되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꼭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건강검진이라는 거는 내가 그 아까 몇 가지 검사에서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조기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간혹 그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발견해서 폐암이라는 걸 확인했다. 그게 조기에 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드물게는 우리가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 건강검진 작은 거지만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내가 좀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는 종합검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용이 좀 나가서 그렇지만 종합검진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강검진에서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어떤가? 또 그 결과를 알고
입장해주신 박현숙 선생님, 네. 말씀해 주실까요? 네. 들리시나요? 네. 네. 공교롭게 저는 이제 건강검진은 남편 회사에서 늘 해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놓치지 않고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결과지가 왔는데 지금 최미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검진에서 늘 느끼는 것이 시간은 많이 소요가 되는데 뭐 구강검사, 그다음 뭐 청력검사, 그다음 뭐 시력검사 이런 것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수시로 병원에 가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근데 이제 오늘 결과지를 보니까 저도 처음 듣는 건데 요 잠열, 요 침사 적혈구가 보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좀 검색해보고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뭐 단어이기도 하고, 이게 뭐 병명이라면 또 어떤 뭐 진단에 대한 것도 이런 말이 있었네 싶어서 좀 무지해요. 그런 좀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검색을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뭐 대장이나 위나 그냥 한 달 전부터 계속 이게 좀 위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결과지에 대해 좀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 아무 이상은 없다고 나왔고, 그런 거 하나 있으면서 아까 최민아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좀 미세하게라도 좀 뭐 검사를 요한다 하는 부분은 핑계삼아 좀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건강검진을 하면서도 뭔가 좀 더 이렇게 집중적인 검사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공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요 자멸이 나오신 거예요, 선생님? 요 자멸. 요 자멸 양성입니다 나오고, 요 침사 적혈구가 보입니다 이런 게 나왔거든요. 네. 혹시 알고 있는 사실도 좀 알고 계신다면, 의학적으로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소변 검사에서 피가 보였다는 거예요, 피가.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2차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원래는 이제 신장에서 혈액을 내보내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장에서는 이제 소변을 만들고 불필요한 거는 이제 소변으로 내보내는데, 그 사이에 이제 피가 섞여서 이제 보였다는 건데요. 이제는 일단은 정상이 아니고, 그냥 이제 검사에서 일시적으로 몸에 물이 했거나 이래서 일시적으로는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육안으로 보였으면은 아주 심각한 상태죠, 선생님. 육안으로 이 혈액이 보일 정도면 아주 심각한 상태고요. 전혀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2차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차에서 정상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네. 2차 검사에서는. 그렇지만 관찰합시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 기준에서는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2차 검사를 하셔야 되고, 2차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편하시지만, 그래도 어떤 경우는 이제는 한 6개월, 1년마다 경과 관찰을 하자고 그래요, 또. 네. 미납소변이 나왔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거는 뭐 정형외과 쪽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 이제 신장내과죠. 신장내과. 신장내과.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검진센터에서요, 부모가 큰 검진센터는 치료랑 임상의학이랑 연결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세브란스에서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으면 세브란스 진료 파트랑 연결을 해줘요. 여기 보고 그런 측에는 그렇게 안내가 돼 있어요. 병원에 오시면 검사를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안내가 돼 있어서. 근데 좀 이제 거리적으로 남편이랑 했던 데기 때문에 좀 병원 거리적인 게 있어서 동네에서 좀 가까운 데서 간다면, 제가 또 월요일날 종합병원 검사를 봉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봉사하는 병원에서 검사를 한다고 하면, 그럼 물론 또 상담하면 안내가 되겠지만
어느 과를 가는지 좀 궁금도 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입장하신 박영미 선생님. 네, 저도 2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받고 있는데요. 의례적인 검사에서 이렇게 뭐 특별하게 제가 진짜 궁금하면 돈을 더 내고 뭐 자녀들의 뭐 건강검진 뭐 새해 하는 것 좀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종합검진이. 그래서 뭐 50만 원 할 거 30만 원도 가능하고 퍼센트율이 되게 저렴하게 한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가끔 5년에 한 번씩 이용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례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받는 거는 예전에는 꾸준히 받아왔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고 제가 또 그렇게 또 판단했던 게 꼬박꼬박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될 거를 다 받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중에 뭐 어디가 뭐 의심스럽다는 게 대부분 조금 그래도 다 의심스럽다고 나오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나오나 보다 하는 그런 해석 방법에 대한 내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랬던 게 진짜 검사를 좀 제대로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좀 들면서 조금 어디가 불편하다는 게 이제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지금 처해져 있는 어떠한 부분만 꼭 정규적으로 그거는 검사를 하는데 그 외에 꼭 나이에 이거 받아야 됩니다 저거 받아야 됩니다 하는 거는 예전처럼 이렇게 꼭꼭 다 일일이 하나하나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간 검사도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간 검사를 꼭 하고 있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 간 검사를 굳이 그럴 때는 꼭 안 해도 되겠죠? 글쎄요,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마 치료한 자료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 생각에 선생님에 대한 치료 이런 거는 왜냐하면 의료보험료로 나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서 본인 부담이 있고 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 거는 주로 예방의학이에요. 내가 돈을 다 부담하고 그래서 어쩌면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또 안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요즘 건강보험에서 하는 검진을 거의 의무적으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만약에 안 할 경우는 나중에 그 부위에 뭐 이렇게 건강검진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질병인데 건강검진을 안 해서 확인이 안 됐고 그래서 더 이렇게 질환이 악화됐을 경우 뭐 이제는 제가 이제 들은 얘기예요. 이렇게 정확히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 이제는 그 일반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이거는 우리 의료보험에서 안 해줄 거예요. 뭐 이런 식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꼭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가에서. 그런 말은 저도 들었는데요. 그게 네.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전에 들었기 때문에. 그거 확실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중요한 항목들. 그리고 그건 해 놓으시는 게 진짜로 좋아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은 받는데 이제 간 쪽으로는 다른 걸 또 의무적으로 나라에서 한다고 해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받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면 2년에 한 번씩 받는 거지만 6개월에 받고 요번에 만약에 11월 달에 받았다. 그런데 이제 12월 달에 다 돼가면서 또 간 검사를 하라고 나오면은 6개월마다 받는 것도 아주 싫거든요. 이제는 꼬박꼬박 6개월 받다 보니까 그거를 겸해서 또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안 받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그럼 6개월마다 받는 간 검사는 어떤 걸 받으세요?
피검사 기본적으로 뭐 병원에 가면 하니까 피검사 받고 간 스캐너 하고 또 초음파하고 담당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보통 피검사 하면은 거기에 따른 게 다 나오니까 굳이 나라에서 하는 것까지 또 받아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 피검사라는 거는 항상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마다 차이라도 그냥 한번 피 뽑을 때 우리가 이제는 빈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혈당 검사 뭐 이렇게 할 때 같이 뽑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피라는 거는 우리가 혈액이 3개월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빈혈이 아닌 이상은 또 이제는 혈액이 체내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애국자가 되는 게 어떨까?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요. 그거는 기능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간 검사 똑같은 간 검사잖아요. 나라에서 하는 간 검사나 제가 하는 피로 인해서 다른 걸 검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간에 대한 걸 두 가지를 봤을 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다고 하는 거는 굳이 뭐 나라에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리고 개인적인 또 생각입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인 검사한 거랑 국가에서 검사하는 거랑 어떤 텀을 두면 그 사이에도 선생님의 건강은 계속 변화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6개월 전에 건강검사, 간검사, 정밀검사 했어. 나 이상 없어. 그렇다고 3개월 후에도 나 간에 이상이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에브리데이 그런 어떤 건강 상태는 매일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건강검진을 6개월 전에 하고 종합검진을 또 했는데 종합검진에서 뭐가 발견이 된 거예요. 간 종양이.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 과거에 그 국민건강보험에서 한 거에서 왜 이상이 없었죠? 막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때 확인을 못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때랑 또 지금의 6개월 후에 그 사이에 그 건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한 그 조금 간격을 두고 중간에 한번 하시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예를 들어서 치과에 제가 이 TR을 검사를 갔는데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저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이 아닌 했는데 건강검진은 안 나왔다고 해서 또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2년의 건강검진을 다 안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항목에서는 똑같은 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치과에서도요. 만약에 선생님이 치과를 그 해에 방문했으면 선생님이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 제가 건강검진 받는 해인데 그 치과 그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는 검사와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원래 이제는 큰 병원이 아니면 치과는 별도로 가서 해야 돼요. 치과 의원에 가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과에 갔을 때 내가 건강검진 받는 해면은 그것까지도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시면은 이중으로 안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 치과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균함 선생님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강균함 선생님, 네, 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저도 지금 그 검진이 온 게 4월 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플러팅 검진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분명히 있었는데 그만큼 무뎌져가지고 검진을 받고 결과치가 왔는데도 아직도 오픈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 한 2년 전인가 그때 2, 3년 전에는 이제 검진을 받으면 순천향병원에서 하는데 그 순천향병원에 이민혁 교수님이 가서 그 검진 결과에 대한 걸 제가 듣곤 했거든요. 그런데 검진을 받을 때 약간 한 10몇만 원인가 20몇만 원만 더 내면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그냥 최근에
2년 동안은 제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사운드라고 써 있는 선생님이 검진을 받았는데 저기 의료보 국민공단에서 한 것까지 왜 해야 되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선생님 이런 것 같아요. 저기 선생님 말대로 시간이 아까우니까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유영진 대표님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선생님이 혹시나 나중에 그럴 일은 평생에 없겠지만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검진을 하지 않고 그 어떤 질환이 발명이 됐을 때는 거기에 치료비나 이런 것들을 저도 제가 암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게 아마 아닌 말이 저도 그걸 실제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으나 선생님이 돈을 내서 검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보험에서 하는 것도 그래도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상이고요. 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병훈 선생님, 네, 마이크 꺼져 있어요. 저희는 그 짝수면 짝수, 홀수면 홀수, 그 해에 주민등록상 생일이 되는 사람들 지역 농협에서 무료로 한 가지를 덤으로 해서 서비스로 해서 무료로 해줍니다. 근데 2년 전에 제가 고지혈이라는 약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갑상선에 물혹이 있다고 했고 물혹은 2번째 됐으니까 상태가 그대로 있대요. 그게 이것은 아마 이상이 없다는 것 같고 고지혈이 약간 있어서 뭐 그렇지 않게 대수롭고 지냈고 그래서 앞전에 지난 2년 전 말고요 4년 전에 뇌 CT를 찍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때 머리에 아무 이상이 없고 그 오래 전에 약간 충격이 있었고 그 자리가 다 메꿔졌대요. 그것은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판단됐고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대장 내시경을 계속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면서 또 저 밑에 12지장도 내시경을 해야 되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선생님한테 질문입니다. 항상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대장암, 위암, 이런 것들이 암 종류가 많잖아요. 사망 1순위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대장암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세요. 2년에요. 네. 그런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돼요. 본인이. 내가 그 대신 일단은 대장암에 안 걸리려고 우리가 식이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셔야죠. 대장에 안 좋은 거는 이렇게 가공식품이라든가 또 지방이 많은 육류라든가 이런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적게 드신다든가 아니면 평상시에는 또 우리가 변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매일 변을 관찰하세요? 예, 그거 네, 그렇죠. 변의 색깔이라든가 변의 굵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상 있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습관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꼭 하세요라고는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권고사항을 지키셔도 되고 나는 큰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 조금 간격을 조금 멀리 두고 하셔도 되고요. 근데 지금 2년에 한 번은 우리가 잠열 검사를 해요. 예. 네, 대변을 그 봉투에다가 갖다가 주시면은 거기에 피가 나오나 안 나오나 검사를 하고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 일단은 2차 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도 하기 때문에요. 잠열 검사는 해보셨죠? 예. 그건 매번 하시고 계시죠? 예. 네, 그쵸? 네. 일단은 우리가
고비용을 들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 또 정밀 검사를 하는 형태로 이게 검진이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병원 선생님이 난 귀찮지 않아. 나는 돈이 많아. 난 시간이 있어. 그러면 좀 자주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나는 조금 몰라요. 이게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가족적인 소인이 있다. 우리 가족은 암 발생률이 높다라든가 또 거기에 대장암에 발생한 형님이 계시다든가 네? 부모님이 계시다든가 그러면 좀 더 그 주기를 짧게 할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없었죠? 예. 네, 그러면은 주기를 조금 멀리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검사 주기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혈액 내에 지방 성분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높으면은 약물 치료를 하라고 할 거고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죠. 그럴 때는 식이요법이랑 운동요법. 예. 운동요법이 가장 좋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혈액 내에 있는 지방을 이렇게 태우기도 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운동을 하면 혈당이 떨어져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지혈증도 많이 좋아진다라고 그래요. 운동을 하고 계셔요? 예. 매일 규칙적으로 하셔요? 규칙적은 아니어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하셔요? 한 20분? 20분. 네. 조금 부족한 듯.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검사하시게 되면 이제는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런 거 수치 한번 전과 비교해보고 좀 나아졌나, 좀 높아졌나 이런 거 한번. 고혈압 이런 건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럼 건강하신 거죠. 또. 네. 근데 형과 동생이 당뇨기가 좀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 없고요. 네. 아주 건강해 보이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유 대표님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건강검진 하라는 대로 꼬박꼬박 그냥 하는 편이고요. 그거 했다가 사실 이 자리가 그 충수돌기 있잖아요. 그거 네, 이상도 발견을 작년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술 잘 받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건강검진에서 내시경 하는데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좀 더 저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2차 검진 받았는데 이제 거기서도 열어봐야 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대장이 이렇게 대장하고 소장하고 딱 만나는 그 자리 있잖아요. 거기가 좀 많이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열어봐야 대장 쪽인지 아니면은 소장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지 이거를 판단을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다행히 이제 소장까지는 침범이 안 된 상태. 그 상태로 해가지고 뗐는데 거의 한 12cm 정도 크기에 굵기가 한 2.5, 3cm 정도 되는 그 정도 해가지고 이제 이만한 걸 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이 건강검진이 우스워 보여도 그래도 굉장히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전에 저 다른 거 하고 그럴 때는 전혀 조짐이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약간 가끔 그냥 내가 소화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약간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이제 사이사이 조금씩은 있었어요.
예, 왜 그러나 그랬는데 근데 그때 그렇게 해서 참 잘 저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 쪽도 저기 고혈압하고 그 고지혈 쪽도 원래 건강검진 쪽에서 처음에 발견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다음에 일반 가정의학 쪽으로 가서 이제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약도 타서 먹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아주 뭐 자세한 거 이런 거 발견 못하는 건 그건 또 나중에 발견, 그거는 보완적으로 다른 걸로 또 하는 거고, 항상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약할 때 작은 거 발견을 해야지 나중에 커진 다음에 발견하는 거, 그거는 전 약할 때 발견해서 잘 관리가 되는 거,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그냥 몸을 살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 뼈마디나 근육 이상한 데 없나. 그 다음에 손톱 깎으면서도 뭐 손톱 혈색은 어떤가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고, 애들도 이렇게 하면서 장난치면서도 막내 목덜미도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뒤에서도 보고, 이런 식으로 애들도 조금 아토피가 어릴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살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아내나 애들 머리카락 윤기 있잖아요. 머리카락 윤기나 이런 거 달라지지 않나, 얼굴색이 어떤 거. 어제 봤더니 그 딸내미가 넷째 애가 원래 혈색이 그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연말연시에 얼마나 놀았으면 애가 얼굴이 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심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일 평소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냥 정기적으로 하라 그러면 그거는 한다. 그 대신 이제 또 기회가 생기면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또는 국가에서 더 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오면 그것도 한다.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해서 욕심이 나는 거는 그 앱이 국가가 진짜로 적은 비용으로 그 다음에 국민 돈을 효율적으로 좀 쓰려면, 그러면 저는 스마트폰 앱 있잖아요. 그거라든가 전 국민 스마트워치처럼 이렇게 본인이 싫다고만 안 하면 그러면 차고 평소에 좀 관리가 되는 그런 쪽이 발달이 더 됐으면, 그러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항상 평소에 모니터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정보가 쌓여가지고 요즘 이제 AI나 이런 부분이 점점 발전되잖아요. 그러면 조짐이 보이는 걸 좀 더 빨리 잡아냈으면, 이런 욕심이 있는데, 건강 관련된 앱들 다운받아 갖고 이렇게 한 개, 두 개 이제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 정말 좀 실망스러운 게 많아요. 민간 쪽 거는 많이 나오는 건 있는데, 보건복지부라든가 뭐 아니면은 건강보험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핵심적인 정보는 거기에 이제 이력 관리는 그쪽이 되잖아요. 일반 개인 쪽에서는 이력 관리 쪽이 정보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지만, 예, 근데 저쪽 건강보험 쪽이라든가 아니면 그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거는 이력 관리는 되는데 앱이 진짜 엉망이에요. 아, 이렇게 하고도 나라돈 국민 세금 받아 먹는구나 싶을 정도로 앱이 진짜 엉망인 거예요. 그냥 계속 튕기고 뭐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이 좀 빨리 잡혔으면, 그러면 비용 대비 효과가 참 클 텐데.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요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교육해 주시는 거 이런 거는 요것대로 좋고, 또 한쪽으로는 그런 종류 그러니까 관련된 그런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주는 사이트들 중에 정보가 좋은 곳, 이런 것들을 좀 어떤 권고한 이런 앱들은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쓰시고 싶으신 분은 쓰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표준적으로 이런 앱들은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뭐 온라인 서비스도 이렇고, 그 다음에 건강 관련된 기기나 뭐 이런 것 중에서 여기까지는 비용 대비 효과가 있고, 요런 쪽들에 대해서는 뭐, 예, 요렇게 선을 조금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 그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하는 것 말고 요즘 나오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고,
운동도 제가 요즘 그 운동한다고 이야기 드렸나요? 진짜 파상 예, 제가 진짜 운동 안 하려고 그 항상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쪽이거든요. 예, 집사람이 수영하러 가자 그러면 뭐 요 핑계 대고 산에 가라 그러면 요 핑계 대고 맨날 그러면서 안 움직이는데 근데 사실 다른 이유 때문에 그 VR 기기를 산 거예요. 그 조금 필요해서 근데 이제 그거를 당근에서 이제 29만 원 주고 사가지고 딱 했는데 식구들이 다 그거 가지고 몸 움직이면서 노는 것들 쪽으로 쓰는 거예요. 저는 그 목적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전부 앱들이 식구들이 깔아놓은 운동 앱들이 잔뜩 깔려 있어요. 그래서 심심해서 한두 개 골라서 해보니까 이게 재밌네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땀 안 흘리려고 작정을 했는데 근데 일주일에 지금 한 사나흘씩은 땀을 흘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오히려 이제 좀 그런 쪽들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지원책이나 아니면은 그런 거 권고하는 앱 있잖아요. 지금도 나중에 혹시 집에 기기 가지신 분 있으면 제가 권해드릴 만한 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안 나가는데 그 효과가 좋고 재밌는 앱들이 따로 있는데 보통은 처음에 딱 들어가면 되게 좀 뭐라 그러지? 돈 쓰는 앱만 자꾸 추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혹시 이제 나중에 문화가 좀 저기 되고 그러면 꽤 괜찮겠다. 저는 좀 뭐랄까 좀 엉뚱한데 돈 나가는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걱정했는데 집사람 계산 방식을 보니까 헬스클럽, 수영장, 뭐 그다음에 뭐 PT 비용 요런 거 이렇게 계산하고 운동기구들 뭐 집에 있는 거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오히려 비용이 적게 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식구들이 요거 하나 가지고 다 쓸 수가 있잖아요. 전체가. 그리고 집안에 공간을 차지를 많이 안 해요. 거실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주변에 부딪히지 않을 공간만 딱 잡으면 그걸로 그냥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잖아요. 대부분 뭐 하나 하면 집에다 이렇게 잔뜩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옷걸이로 쓴다면서요. 예, 근데 예, 빨래 말릴 때 쓰고. 이영진 대표님, 네. 지금 쓰는 그 VR 기계 이름이 뭔가요? 아, 제가 쓰는 거는 그 페이스북에서 나온 거예요. 메타가 이제 회사 이름이잖아요. 예, 그래서 네. 오큘러스 퀘스트 2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오큘러스 퀘스트 2요. 잠깐만요. 가져올게요. 왜냐면 그 기계를 그거를 쓰고 있으면 몸에서 땀이 난다고 하면 노폐물이 빠지고 나름대로 괜찮은 그 운동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짠을 해서 저도 말씀드리면은요, 유튜브에는 운동을 텔레비전 연결해서 하는 그 운동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즐겨서 하는 게 뭐냐면 애들이 좋아하는 펌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노래에 맞춰서 발로 밟아서 스텝을 밟는 거예요. 네. 펌프는 뭐 2017, 2018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다운받아서 TV에 연결하면 노래와 이제 영상이 나와요. 거기에 맞춰서 발바닥에 이제 밑에서는 흔들리면 안 되니까 매트를 깔아야겠죠. 깔고 나서 요가 매트 같은 거. 예, 예. 항상 뭐 앞에 누르고 가운데 있다가 뒤로 가고 음악에 맞춰서 이제 조금 처음엔 어려우실 거예요. 걷는 거 하면서 그게 운동이 또 나름 됩니다. 예. 아까 이제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 예. 그리고 그 펌프 매트 있잖아요. 그거 쿠팡에서 네. 또 팔아요. 아, 실제로. 그리고 그거 전기로 하는 거요? 예, 연결하면 그러면 실제로 그 동작이 되고 게임이 되는 것들. 예, 그것도 있고 요거거든요. 요건데 예. 근데 이게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2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하게 되면은 거의 60만 원 돈이에요. 근데 당근에서 가격대가 30만 원 정도에 형성이 돼 있어요. 대부분 저는 이제 29만 원 주고 샀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쪽 요 뒷부분은 원래는 좀 가벼운 걸로 이걸로만 돼 있는데 그 제대로 고정하는 거 요건 이제 추가 비용 조금 들어갔고 그리고 식구들대로 그 쓰는 게 얼굴 닿는 부분 그 부분에 요거는 색깔 다 다른 걸로 해서 예 그래서 아내 거 막내 거 뭐 제 거 뭐 요거는 따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더 씌워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엔 생각을 못했는데 땀이 험건한 거예요. 이게 계속 그래가지고 매번 이걸 저기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각자 거 각자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씻어서 쓰자. 그래서 실리콘으로 된 거. 그래가지고 요거 따로 해갖고 비용 들어갔고 이제 손에 이제 양팔에 차는 게 이제 들고 하는 게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동작이 굉장히 다양한 동작이 되는 거예요. 안에서. 예,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라켓볼 있잖아요. 테니스 같은 건데 이렇게 공간 제한돼서 치는 거, 그 종류 앱을 쓰고 있는데 라켓볼이 그 사각형으로 된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는 완전히 공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안 한다고 하는 거 그거 어느새 까먹고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 뭐랄까 국가가 이런 앱들 그 사용권 있잖아요. 사용권 같은 거 그런 거 후원해 주는 거 그러니까 운동 처방을 그런 쪽으로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 쿠폰식으로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운동 부족으로 뭐 나왔다든가 뭐 요런 케이스 요렇게 되면 뭐 기기는 본인이 하든지 아니면 뭐 임대 방식이 되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앱이 유료 앱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약간 이제 뭐 사용권을 이렇게 갖고 한다든가 쿠폰식으로 그러면 비용이 되게 적거든요. 생각보다 안 높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보다 훨씬 더 예. 아, 나같이 게으른 사람도 움직이게 만드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유현진 대표님께서는 그거 쓰고 하는 게 약 한 얼마 정도 운동을 하시나요? 보통? 보통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좀, 적고 그럴 때는 그냥 30분? 오전에 한 30분 하고, 또 그 다음에 오후에 하면 또 한 30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그냥 1시간 쭉 갈 때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다른 거 하려면 좀 하잖아요. 준비가 복잡한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거 없이 딱 하고 쓰고 딱 들고 하면 곧바로 하고, 끝나고 나면 마스크 요것만 딱 벗겨가지고, 충전 딱 걸어 놓으면 되니까, 다음 사람 위해서.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집 분위기는 하나 더 사서 함께 운동하자. 왜냐면 안에 멀티플레이 모드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면 동시에 진입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거는 이제 그 돈이 한 달에 14,000원씩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비싸서 안 샀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눈을 땡그랗게 뜨더니 그게 다른 운동 비하면 그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안 샀어? 그러는 게 하나가 뭐냐면, 구글어스 있잖아요. 구글어스에 우리 그 네이버 같으면, 스트리트 뷰 있는 거 아시죠?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면, 우리 거리 모양 이거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3D로. 안 보셨어요? 예,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서 스트리트 뷰 누르면 그냥 지도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양쪽 건물의 이 길에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쓰면은 그거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자전거라든가 그 1인용 전동 기구 같은 거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운동 방식도 있어요. 그 안에서 근데 어떻게 되냐면 몸을 움직여야 이게 충전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구경하고 움직이려면. 근데 이제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는 국내밖에 없잖아요. 근데 구글 스트리트 뷰 그거는 정보가 전 세계 정보가 있으니까 전 세계 국립공원이라든가 뭐 아니면 그 외국 도시 거리라든가 거기에서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재밌는 세상이 왔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게 더 비용은 낮아지고 더 이렇게 실감나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운동하기 싫지만 움직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유현진 대표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글러스에서
만약에 그 맨하탄 거리를 자전거 타고 간다 그러면 그 주변에 그런 지도나 거기가 다 나오는데 본인이 사이클을 타는 것처럼의 에너지가 빠지나요? 자기 몸이? 아직은 조금 운동을 어떻게 자기 몸이 흔들어져요? 이렇게 자전거 타는 것처럼 되나요? 아니,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좀 뭐 같은 느낌이냐면, 조깅 같이 팔을 흔들어 주는 거 있잖아요. 팔을 흔들어 주거나, 이렇게 해갖고 움직이면, 이게 이제 움직이는 걸 감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움직이는 걸 감지를 하고, 머리에 쓴 게 이게 이제 높낮이라든가 회전을 감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여야, 내가 타고 있는 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뭐 움직여야. 내가 움직여야. 내가 안 움직이면, 그러면 점점 그 에너지 바가 싹 줄어들면서 차가 서요. 움직이면 충전이 되면서 다시 움직이고. 예, 그러니까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해보면, 아직은 발 부분에 센서 있는 게 없어요. 발 부분에. 그래서 발 움직임을 제대로 캐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다가 이제 꾀가 나서 특히나 킥복싱 같은 거 게임도 있거든요. 그 운동하는 거에. 근데 킥복싱 하는데 원래는 상대방 머리를 잡아서 무릎으로 니킥을 하는 그 대목이 있어요. 근데 머리를 잡아갖고 이렇게 해갖고 니킥하는 그 대목은 팔 움직이는 건 감지를 하는데 무릎 올라오는 건 감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면서 다리는 가만 놔두고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거기서도 꾀를 부린다고 저를 놀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것처럼 발 움직임은 체크를 제대로 못해요. 근데 발 안 움직이고 손만 움직이는 게 사실은 더 힘들어요. 그냥 자동으로 움직여요. 팔 움직이고 어깨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예전에 그 삼성 그 패드인가? 그 패드에 올라가서 하는 그 지금 말씀하신 유 대표님 말씀하신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거를 방송국에서 선물을 탔어요. 오래돼서 그냥 이사 오고 저쪽 방에다 놨는데 생각이 나서 그거 운동해야겠다는 생각.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생각이 났어요. 그거 예. 한번 만져봐야겠습니다. 예. 오래돼서 삭지는 않았을까 걱정되네요. 그리고 안에 이제 이게 그 뭐랄까 소프트웨어가 생각보다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뭐 컴퓨터 스마트폰 앱이라든가 뭐 컴퓨터 프로그램에 비할 바는 아닌데 그래도 개인이 쓰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다른 것도 일상생활도 해야 되고 컴퓨터도 써야 되고 딴 거 해야 되니까 이것만 쓰고 있을 수는 없는데 요걸 쓰는 시간에는 충분할 만큼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어제 발표한 거 거기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계획에 목표를 세웠는데 요쪽 가능하면 좀 많이 주변에 권해야 되겠다. 왜냐면 그 정도 비용이면 제가 요즘 컴퓨터 한 대 맞추려고 그래도 30만 원에 못 맞추거든요. 30만 원에 맞추면 이제 그 중고 부품으로 해가지고 싸게 맞춰야 그냥 사무실용 요 정도 수준 겨우 나오는 금액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정도면 해도 되겠다. 그리고 컴퓨터는 사면은 보통 개인이 쓰잖아요. 예, 근데 요거는 식구들 같이 쓰니까 그렇게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제가 좀 약간 구두쇠인데도 예, 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당근마켓에 그걸 살려면 그 이름을 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오큘러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주의하실 게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최미정님 저 이렇게 떠들어도 돼요? 그럼요. 괜찮아요? 예. 아유, 아니, 눈치 당연하죠. 보여서. 아유, 대표님. 예. 근데 운동하고 상관 있는 거 분명히 맞고, 그리고 네네. 건강에서 운동이 중요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더 떠들게. 근데 당근마켓에서 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오큘러스가 퀘스트 2라고 하는 거를 요새 나온 건 다 퀘스트 2기는 해요.
그래서 퀘스트 2 어지간하면 맞긴 할 텐데 간혹 옛날 제품이 있어요. 이전 버전. 예, 그래서 혹시 다른 거 안 걸리게 조심하시는 거. 요거 하나 하고 메모리 용량이 지금 이거는 64기가짜리예요. 보통이 64기가예요. 예, 보통 64기가 하니까 64기가 이걸로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위 버전이 메모리가 더 큰 게 있어요. 근데 굳이 뭐 비용 더 내고 그거 하면 뭐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거 구입하실 필요가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써보니까.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 드리면 오큘러스 퀘스트 2 64기가 요렇게 범위 제한해 가지고 구입하시는 거. 예, 그게 좋을 것 같고, 혹시 상대방하고 협상이 가능하면 그거는 조금 뭐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먼저 구입했던 거, 그 사람이 구입했던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도 넘겨받을 수 있으면 함께 넘겨받으면 그냥 덤으로 줄 수 있어요 하고 받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 기기 없으면 그 소프트웨어 못 쓰거든요. 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냥 지우고 줘요. 예, 그래서 그거는 한번 협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만약 협상을 해서 받게 되면 그 웹은 그 다른 사람이 해도 그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는 식구들끼리 이거 같이 함께 쓰고 있어요. 예, 함께 쓰고 있는데 한 사람이 구입해도 예, 다른 사람이 지금 쓸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예. 그리고 혹시 이제 장만하시게 되면 지금 그 국제전자센터 3층에 교육장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그 사용법이나 이런 거 한번 쓰실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도와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막상 손에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완전 장난감처럼 쉽게 쓸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우리는 스마트폰 쓰던 습관하고 이 컴퓨터 쓰던 습관만 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당황스럽거든요. 조금 별거 아닌데 당황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만 제가 이렇게 살짝 넘어갈 수 있게 해드리는 거, 예,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가격대가 굉장히 뭐 100만 원이 넘는 거에서 뭐 60만 원, 70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퀘스트 2 64기가로 지금 검색을 해보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굉장히 저희가 정품으로 한다고 해도 굉장히 선택하기에 좀 고민될 부분일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이야기 드리는 게 제가 당근마켓에서 구입하시라고 하는 게 네. 이거를 갖다 놓고 못 쓰시는 분들이 몇 가지 타입들이 쭉 있더라고요. 네. 예, 그게 이제 제일 많은 케이스가 뭐라 그럴까 좀 이게 처음에 앞에 제가 살짝 넘겨드리는 게 좋겠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교육장 같은 데서 한번 저기를 해드렸으면 좋겠다고. 자기 손으로 요거를 해가지고 앞부분 요렇게 익숙하려고 할 때 앞부분 요거 살짝 넘어가는 거. 요게 조금 귀찮아가지고 샀다가 그냥 내놓으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세요. 저희도 이거 사자마자 싹 살 때 현장에서 살폈는데 완전 거의 새 기계였거든요. 네. 예, 그냥 포장도 박스 원래 새거 그거 있던 거 고스란히 해서 그냥 딱 뜯은 흔적만 있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냥 반값에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네. 이었기 때문에 제가 당근마켓에 처음 안 나오는데 그거를 하나만 사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한번 제가 알아볼게요. 그러면. 예, 근데 하실 때 당근마켓에서 잘 안 나오면 집 주소가 어디로 돼 있는지 따라서 달라요. 제일 많은 데가 강남 서초 요렇게 강남 지역 있잖아요. 여기는 물건이 좀 많고 지역 저기로 돼 있으면 혹시 용인 주소로 돼 있는 거 아니세요? 용인 주소로 되어 있는데 그 제품이 안 된다는 거고
이제 물건은 서초동에서 회사에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요, 물건은 그러는데 당근마켓 자체가 자기 등록돼 있는 지역 거만 정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는 그거는 건데, 한번 다음 가서 확인해 봅니다. 예, 예. 그리고 그 폰 두 개시니까 그 폰 중에 하나를 서초 주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 예, 그렇게 해갖고 인증 몇 번만 하면 그쪽 주소로 되실 거예요. 그러면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근마켓 특징이 있어요, 앱이. 근데 그럼 대표님은 네. 이미 그 오클래스가 이런 용도로 잘 쓰여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구입하신 건가요? 아니라고. 그 사전에 이거에 대한 기기에 대한 정보나 이런 상식이 있으셨어요? 원래 VR이라든가 메타버스 요런 쪽은 원래 제 분야니까 저는 이제 네네. 근데 이 기기 자체를 실제 응용을 많이 할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없고 네. 단지 이제 뭐냐면 강의하고 이런 거 하면서 제가 그 게더타운이라든가 제비나 제페토 이프랜드 뭐 요런 데처럼 그냥 컴퓨터에서 그냥 쓰는 쪽 요런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현장 가서 질문 받을 때 아는 걸로만 대답하니까 제가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실제 요거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그냥 저는 그 목적이었는데 강의 때문에. 근데 네. 근데 갖고 와서 이제 지금 용도 변경이 거의 된 거죠. 그렇군요. 예. 거의 뭐 성공적인 케이스가 되신 거네요. 그죠? 땀 안 흘리고 실패 케이스죠. 땀을 안 흘리려고 그랬는데 땀을 흘리게 됐으니까. 아무튼 대단히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혹시 하시게 되면 그 부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이거 할 때 보증서나 뭐 이건 잘 챙겨갖고 받으시고, 근데 절대 새 물건 사실 필요 없다. 그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안에 들어가서 처음에 모르고 유료 앱들을 구입부터 막 이렇게 해대기 시작하면 기계값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 앱들 쓸 수 있는지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목록을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맞춤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 있어요. 그 건강 얘기 오늘 굉장히 뭐 열렬하게 지금 뜨겁게 건강 얘기 나오니까 하나만 더 알고 있는 상식이나 의학적인 거 부탁드릴게요. 골감소증이라 그래가지고 오늘 이것도 이제 소견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거기에 대한 알고 계시는 거 정보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 그러니까 골감소증하고 가로에 놓고 대퇴골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설명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이제 골다공증 검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부위마다 이제 대퇴골 쪽에 특히 이제는 그런 현상이 더 나타난 거 아닌가.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는 여성 호르몬이 잘 안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는 갱년기 지나면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서 이제 골다공증에 더 이완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오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거나 또 이제 칼슘 섭취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이렇게 골다공증을 좀 예방할 수가 있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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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그 감사합니다. 뜻밖의 일광욕 있잖아요. 그죠? 네. 일광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왔고요. 예, 그리고 그 운동 중에 규칙적으로 쭉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조깅하고 자전거 타기, 등산 요걸 권고를 하네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담배하고 술, 그 다음에 카페인 있잖아요. 이게 네. 마이너스래요. 예, 요 자료 지금 해서 지금 올려놨는데 아산병원에서 내놓은 자료예요. 예, 여기 채팅창에 있어요. 예, 채팅창에 올렸습니다. 예. 네. 저기 질문은 유 대표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유 대표님이 더
재빠르게. 손이 빠를, 손이 빨라서. 아는 건 없는데, 손이 빨라서. 어머, 나가셨다. 예, 통화하시더니, 예, 예. 네. 저는 이제는 검진했는데요. 올해 할 차례고요. 한 메르스인가요? 메르스 때 남편이 건강검진 센터에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메르스로 인해서 검진자들이 다 예약을 취소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너가 검진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검진 일정에 아무도 없는 거야, 고객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한 200만 원짜리 검사를 했어요. 200만 원짜리 검사를 했는데 담낭에 물혹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한 3-4가지가 발견이 됐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남 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검진에 이상이 나오면 이제는 진료과마다 예약을 다 잡아줘요. 그래서 이제 진료과마다 이제는 제가 진료를 다 했고, 한 1년에 한 번씩 경과관찰. 큰 이상이 없으니까 아까 정병원 선생님처럼 이제 갑상선에 물혹이 있는 것처럼 저도 이제 사이즈, 크기 변화만 보면서 이제는 관찰하다가 이제 관찰 중에 담낭에 있는 이제는 돌이죠, 돌이 담낭의 벽에 붙어 있대요, 벽에. 이게 담낭 안에 있으면은 안정적인데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는 너한테 나쁜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담낭을 절제를 다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렇게 조기에 수술도 한 경우도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게 저는 이상 증상을 거의 안 느껴가지고 그게 제대로 한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조기에 이렇게 치료한 경우도 있었고요. 작년에 검진에서는 재작년에 당뇨 경계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뇨의 이제는 혈당 수치가 식전이 99 미만이잖아요. 근데 제가 100이라는 숫자가 나왔더라고요. 100이. 네, 그러니까 항상 이 혈액 검사는 그 기준치가 있잖아요. 몇은 정상, 그 이상은 경계치, 그 이상은 질환, 뭐 이렇게 나눴는데 제가 이제 경계치에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는 당뇨와 관련된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혈당계를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혈당을 이제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그래서 큰 이상은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또 홀수연도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 건강검진이 사실 뭐 그렇게 섬세한 자세한 검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가지라도 이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 외국에는 이런 예방검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외국을 조사하진 않았지만 가까운 가족들이 꼭 한국에 오면 건강검진을 하려고 그래요. 네, 한국에 오면 건강검진이라는 그런 예방적인 시스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도 미국에서 이제는 가족이 왔었는데 내년쯤에 다시 올 때 건강검진을 예약 쪽 도와달라. 네, 근데 이제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영어를 능통한 분이 이렇게 계속 이제 건강검진 할 때마다 같이 다녀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는 외국인은 플러스 알파 수가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영어에 능통하신 분이 이제 검사 방법이라든가 또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이제 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여러 가지 근데 저는요, 아직까지도 그런 어떤 디지털 세상에 빠지질 않았는지, 유 대표님이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그거,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저한테는 아직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 있죠. 저는 그냥 한강에 뛰어가거나 뭐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상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뭐 부가적으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 부지런한 분들한테 권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게을러서. 최미정 선생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유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 사실 못 알아듣는 것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가능하다면 내가 새로운 거 따라가려고 한번 노력해보 하다가 내가 중간에 포기되더라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잘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기 그 채팅창에 하나 더 넣었는데요. 네네네. 그 해외 주요 국가들의 건강검진 시스템 PDF 파일이 상당히 잘 돼 있네요. 예, 내용이 좋아요. 방금 봤더니. 그래서 올려놨어요. 예, 그래서 근데 참고하시면 이거를 좋겠어요. 클릭하면 미트 프로그램이 닫히지는 않죠? 안 닫혀요. 그 파일 다운로드 그냥- 되거나 열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클릭해놓을까 해서요. 예, 클릭하신 다음에 북마크 하셔도 되고, 네. 원래 PDF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궁금하셨던 부분, 아까 그 부분, 딱 그 부분 내용이에요. 네. 미국부터 해가지고 건강검진 시스템 자료가, 네. 예, 한글 자료예요. 괜찮아요. 예, 참고되실 것 같아요. 너무 잘 이렇게 응대해 주셔가지고요. 유 대표님이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미워요. 네? 왜 미워요? 아니, 새로운 프로그램 초기에 시작하실 때, 그때는 조금 요렇게 해드리는 게 좋고, 그 대신 이제 나중까지 그러진 않을게요. 조금 이렇게 안정되고, 저기 하시고 그러면, 얌전히 있을게요. 아니요, 저는 좋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요. 저는 그러신 거예요? 얄미워 뭐 이렇게 표현을 그런 거구나. 하고 있어요. 좀 겁이 나서. 쫄아서. 예. 아니 어쩌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희 남편이 그 카톡을 글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카톡을 할 때 글을 안 쓰고 음성으로 해요. 근데 조금 그게 이상했어요. 왜 아무리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도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랬는데 유 대표님이 음성으로 하니까 갑자기 멋있어 보이고 다 수용이 되는 거 아세요? 원래 스마트폰은 이걸로 하는 게 맞아요. 손으로 이거 하는 건 핸드폰이고, 이건 핸드폰. 손으로 하니까. 그리고 스마트폰은 이걸로 음성 명령하고 음성 입력하는 거는 스마트폰 고유 특징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 스마트폰을 비용만 그렇게 지불하지 스마트폰을 쓰고 계신 분들이 한 5%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정말 슬픈 현실이죠. 왜냐하면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들 통신사하고 기계 파는 쪽들은 돈을 벌고 개인들은 옛날식으로 쓰고 있고,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는 나는 스마트폰 세대야 이렇게 착각하면서 고작 카톡 수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참 진짜 세금은 알고나 뜯기는데 이거는 착각하면서 뜯기는 돈이잖아요. 몇만 원씩 매달. 그러니까 진짜 아깝죠. 근데 이게 카톡에서 글로 안 쓰고 말로 하려면 여기 스피커가 뭐 프로그램 깔아져 있어야 되죠. 아니요. 그냥 아무 데서나 자판만 튀어나오면 자판 튀어나오는 자리에 있는 그 자판에 붙어있는 그 마이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아무 프로그램도 설치 안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설치 절대 없고 자판 튀어나온 자리에 붙어있는 요리 살피면 마이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카톡에서만 쓰는 것도 아니고 문자 보낼 때 아니면 문서 작성할 때 그냥 무조건 자판 있는 데선 다 쓰는 거예요. 예. 중간에 잘랐어요. 건강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눈치 보여서.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보 알려주시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언니 다른 수업에 많이 들어오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 김에 뭐 그러면
여기 하단에 여기 있는 그 동그란 버튼이 있잖아요. 여기 네네네. 홈 버튼이라고 우리 생각하는 거. 네네. 이게 스마트폰의 제일 출발점인데 이거를 그냥 툭 누르는 것만 대부분 쓰세요. 이거는 그냥 홈으로 갈 때 쓰잖아요. 툭 누르는 거는. 네네네. 근데 원래 이 기능이 스마트폰 기능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꾹 눌렀다가 손을 떼면 이렇게 뜨잖아요. 예, 그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원래 쓰는 거예요. 그게 스마트폰 오리지널 버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누른 다음에 거기에다가 좋은 아침 이래 보거나 뭐 검색하고 싶으면 선동열이 누구지? 아니면은 요리짱 찾아줘 라든가 유튜브 요리짱 이렇게 한다든가 건강검진이란 뭐야? 건강검진이 뭐야?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실비보험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자료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상태에서 내친 김에 1시간 후에 깨워줘 이러면 1시간 후에 깨워주고 그 다음에 예, 왼수한테 전화해 그러면 남편한테 전화 걸어주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내가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연락처에다가 무슨 이름으로 넣어놨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누구누구에게 전화해 그럼 전화도 다 걸고 원래 그게 스마트폰 쓰는 거예요. 음성으로 쓰시는 게. 근데 이제 이거를 요렇게 막 손가락으로 하고 있는 거 이건 핸드폰 쓰던 세대. 핸드폰 세대. 예, 그리고 젊은 애들이 왜 나이 든 사람 옆에서 이걸 안 하냐 하면 목소리 나가면 그러면 그 자기 이게 그 정보 나갈까봐 그래서 그러는 거고 혼자 있을 때는 남의 눈치 볼 필요 없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해도 이거 정말 작동 잘 되거든요. 그냥 속삭여도 거의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많이 쓰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처음 알았네요. 네. 왜 그동안에 안 알려주셨어요? 네? 이거 저 스마트폰 교육하면 첫날 제일 첫 시간에 하는 내용이에요. 어머, 못 들었어요. 처음이에요. 제가 오늘. 스마트폰 교육 저는 안 물어보면 안 가르쳐 드려요. 아, 예. 나중엔 또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다 까먹었어요. 예. 기억이 안 나요. 예. 별로 저는 쓸모가 없어서 안 쓰고 있어요. 이런 말씀 들으면 제가 충격받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항상 하는 게 안 물어보면 안 가르쳐 준다. 딱 있다. 네, 아무튼 좋은 거 알려주셨습니다. 네, 뭐 앞으로도 많이 물어보시면 물어보시는 만큼 다 알려드릴게요. 자료를 찾아서라도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좀만 더 하면 건강교실도 제가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될 건데. 아니, 저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서 친구들 몇 명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마이크가 나와서 거기다 물어봤는데 어떻게 하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꾹 눌렀으면 되는 건데 예. 그거는 꾹 안 눌러서 그런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수요일 날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 앱 파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몇 명이 모여 앉았을 때 다른 이야기 주제가 좀 떨어지거나 그러면 오늘도 내가 지금 이야기가 자꾸 부동산 이야기하고 애들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 같다. 딱 싶으면 그때는 다들 폰 내놓고 그 사람 폰에만 있는 앱 있잖아요. 네. 너 그거 왜 깔았어? 그거 뭐에다 써? 써보니까 어때? 이렇게 하는 거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면 정말 생산적인 시간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건강교실 시간에도 가능하면 다른 정보 더하기 왜냐면 다른 데 하는 거랑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쪽 그러니까 건강 관련된 앱이나 건강 관련된 사이트 그 다음에 건강 관련된 PDF 파일 있잖아요. 검색하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 요런 것들도 함께 좀 다뤄주시면 어떨까.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욕심이 있고 또 하나는 밀리의 서재 혹시 구독하시는 분들 많으시면 밀리의 서재 안에 보면 건강 관련된 책자 있잖아요. 1000권이 넘거든요. 예, 그래서 밀리의 서재에서 우리 어떤 책 읽고 건강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일반 저거 말고 건강 관련된 요 책을 우리 그러면 매 월요일 날 이거 할 때 15분은 그 이야기를 좀 한다라든가 해갖고 다음 주에는 어느 책의 어느 부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서로 저기 한다든가 요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같이 해보면 어떨까. 예,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또 책을 구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 밀리의 서재는 한 달 구독료가 9,900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주변 분들한테 그거 제가 선물하기도 하거든요. 밀리의 서재 그 사용권을 그렇게 해가지고 가까운 분들 몇 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좋은 점은 그분하고는 밀리의 서재 안에 있는 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대화를 막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거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밀리의 서재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구독하면 기계 3대인가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여러 명이서 써도 되는 거예요. 나 쓰고 남편 쓰고 뭐 자녀 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책 이야기 하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건강 관련된 쪽은 책도 굉장히 많은데 또 다 사 모으기는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건강 때문에 그 책을 봐도 또 다른 분야 책도 다 봐도 되고.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은 투자다. 예. 그러니까 한 가족이 책을 마음껏 읽는데 한 달에 9,900원이다. 저는 그거는 책 한 권값, 요즘 책 한 권값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종이책 말고 요즘 TV나 컴퓨터 화면이나 태블릿, 스마트폰 이런 걸로 지금 구독하는 책도 그걸로 읽는 비율이 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시도하실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컴퓨터 화면에 그걸 까나요? 앱을? 컴퓨터에서는 밀리의 서재에 그 데스크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설치하면 기계를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제일 많이 쓰는 기계부터 깔아가는 게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3군데 폰 포함해서 예. 그럼 TV에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요즘 TV는 그 안드로이드 TV라든가 아니면 네. 일반 TV에도 이렇게 쬐그맣게 동글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꼽으면 네. 그러면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잖아요. 안 쓰고 계세요? 몰라. TV를 처음부터 스마트 TV를 사면 가격이 되게 높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뭐 한성이라든가 뭐 일반 중소기업 TV 중에는 모니터 기능만 있고 그 스마트 기능이 없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가격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70인치 대인데 100만 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한 다음에 요렇게 쬐끄맣게 생긴 그 안드로이드 스틱 있잖아요. 네. 스마트 TV용으로 이렇게 나온 게 그게 몇만 원 안 해요. 그걸 딱 뒤에 HDMI 단자에다 꼽잖아요. 네. 그 TV는 전부 뒤에 HDMI 단자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네. 꼽으면 그냥 스마트 TV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는 안드로이드 앱이 설치가 돼요. 예, 그러면 앱 설치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사용하면 되니까, 예, 뭐 초대형 화면으로, 예, 이렇게 작업 다 되는 거죠. 요즘 핸드폰 기능에 스마트 뷰라는 거 있죠. 예, 이렇게 그 화면 중계하는 거. 예. 네, 이거를 TV랑 연결해서 네. 화면을 이용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모든 TV가 되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까 이야기한 그 방식으로 하면, 예, 네. 일반 TV에서도 돼요. 그것만 꼽으면, 이 작은 이거 하나만 사서 꼽으면. 예. 근데 일반적으로 몇 군데 해보니까는 내 핸드폰에 있는 스마트 뷰를 TV랑 연결해가지고 이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렇게 쓰시는 것도 좋죠. 예. 네. 예, 근데 생각보다 그게 같은 와이파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외에 밖에서 할 때는 약간 이제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집에서 쓸 때는 좋죠. 예. 네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예 스마트 TV면 집에 TV는 집에 TV 가지고도 완전히 그냥 그 스마트폰 쓰듯이 그냥 아예 자체에서 쓸 수가 있으니까 예,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일이 그거 폰 가지고 안 해도. 안드로이드 TV가 그거 구매해서 연결하는 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샤오미에서 안드로이드 TV 스틱 하는 게 제일 많이 쓰이는 건데, 예. 그런 거 지금 저기 쿠팡에서 6만 원 하네요. 5만 원짜리도 있고, 예. 가격대가 5만 원대가 일반적이네요. 예, 예. 안드로이드 스틱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TV용 안드로이드 스틱이요. 예. 네. 저 장사도 다 했어요. 안드로이드 스틱도 팔아먹고 제가 예, 오큘러스 판매 예, 광고도 하고 다 했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헬로. 네, 헬로. 예. 최미정님이 믿기도 하시겠어요 제가. 왜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귀가 했나 봐요. 헬로우라 그래서. 네. 저는 저기 유 대표님을 만나서 좀 지난 해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아, 예. 조금 위로가 됩니다. 또 여기 강규남 선생님도 그렇고 정병원 선생님도 그렇고 뭐 박현숙 언니는 이제 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화상에서 자주 만나니까 좋죠. 좋고.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를. 그래요. 수습이 안 되시죠? 제가 하도 뒤흔들어 놔서. 아니에요. 오늘 네. 너무 좋은 정보 많이 주셔서 네. 건강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또 뭐 관심 갖고 싶어하는 거지만 그 외적인 거 이렇게 알려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마무리 해주시는 건가요? 네. 마무리 뭐 이래? 이렇게? 예. 또 다음 주에 또 새롭게 또 만나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안 나가. 아니 대표님 저는 또 까먹은 거 있죠? 뭐를요? 이런 영상을 어디다 올리시는 거예요? 영상이요? 네.